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8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자회견 전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취임 이후 6번째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6번째라고요? 아니, 한 달에 6번째가 아니고요. 6번째 기자회견을 하는 대통령이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미국 같으면은 주 1회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리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취임하자마자 경무대에서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런 사전 문답 조정 없이 편안하게 기자회견을 매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건국 대통령은 한 달에 기자회견을 4번 하고 문재인 씨는 자기와 문재인, 노무현과 김대중 이 세 정부만 민주정부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기자회견을 4년 동안 6번 했답니다.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직접 소통해야죠. 그러면서 주 1회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고 거기서 누가 써준 걸 읽으면서 그걸로 때웁니다.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이지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서 하는 이런 소통이 아닙니다. 또 소통한다면서 광화문으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설명을 들어봐도 사정 변경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유 없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말 잘 듣는 사람 그리고 이념적으로 아주 위험한 참모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청와대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연히 관념, 상상, 이념 여기에 빠지고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청와대가 광화문에 있는 것과 저 산속에 있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맨 처음에 한 이야기가 이게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야기인데 이 사면은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론 보고 사면한다는 거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론을 떠보고 사면할 바에야 사면이 그게 무슨 여론조사로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면을 또 다른 정치적 하나의 카드로 이용해 먹는 거에 지나지 않는데 느닷없이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내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더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고 국정농단이라 불렀던 일도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굉장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는데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 두 대통령 그런 국민들의 아픔까지도 다 아우르는 그런 사면을 통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임기 중에 사면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하면 것 아닙니까? 자신이 비슷한 처지에 처했을 때를 상정해서 사면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이 이야기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국가적 피해. 아니 탈원전처럼 국가적 피해가 있었던 게 있습니까? 박근혜 씨가 영화 보고 그리고 무식한 선동꾼들 말에 솔려가지고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이, 전문가들의 참여 없이, 법적 절차 없이, 느닷없이 그것도 완전한 허위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 몇 명이 죽었다는 완전한 새빨간 거짓말을 하더니 느닷없이 탈원전을 선언하는 이 이상의 국정농단과 이 이상의 권력형 비리와 이 이상의 국가적 피해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물론 형사, 민사 책임을 다 져야 하는데 이걸 과연 어떻게 덮을지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가장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 일부를, 극히 일부를 감사하는 걸 가지고 이 정권 사람들이 무엇이 찔린 것처럼, 급소를 찔린 것처럼 거의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속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국가적 피해, 이 말은 고스란히 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으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무장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놓고 협력해 나가야 될 관계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된 것 같아 국민들께 송구스럽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의 개혁이라는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고 검찰 수사 관행과 문화를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말이 달라졌죠? 2019년 7월 윤석열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검찰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사안 권력을 수사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게 검찰개혁의 정확한 요체, 그건 말을 잘 했어요. 검찰 권력은 사안 권력까지 공정하게 수사해가지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다. 그런데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우리 편은 수사하지 마라. 상대편만 수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왜 검찰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에게 했던 검찰개혁의 요점을 왜 설명하지 않느냐 이게 이야기예요. 2년 전에 했던 그런 검찰개혁이 아니고 다른 검찰개혁을 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자들이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기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희미하게 하면 안 되죠. 미국 기자들이 트럼프를 몰아세워가지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장면이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학교에서 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씩 지명해가면서 질문해라 하는 이런 기자회견에는 기자들이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청와대 출입기자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세금 써가면서 청와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든지 일일이 다 써가지고 보고할 의무가 기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기자들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대로 칩거 생활 하면서 4년 동안 기자회견 6번. 이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상당 부분 기자의 책임입니다. 또 무슨 발언이 나오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